아기가 나왔어요. 태반이 나왔어요. 후처치를 했어요. 자, 그다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다음 이제 모유수유. 근데 모유수유도 바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빠 캥거루 잠깐 케어. 아빠 그쵸. 캥거루 케어.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엄마가 원하셔서 아니면 아빠가 원하셔서 꼭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뭐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렇죠.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좀 환상이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아빠도 옷을 벗어야 되는 게 그냥 하나의 그 표준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당연히 정석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정석처럼 생각하고 나오면 엄마 가슴에 안겨주고 그리고 이제 후처치 할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때 아빠한테 캥거루 케어 해준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괜찮다 그러면 후처치 하고 나서 아빠가 캥거루 케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저보다 아기를 낳고 저희 남편한테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강요를 했겠죠. 아빠 옷 벗으세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사실 출산 교육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어야 되나 보다. 옷을 벗고 이제 아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이 출산 교육실을 준비를 하면서 오빠 정말 나는 출산했을 때 이 감동, 아기가 가슴에 올라왔을 때 이 느낌 너무 좋았고 이 살과 살대로 맞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오빠 어땠어? 그랬더니 난 수치스러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수치스러워? 그랬더니 아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그 벗은 몸을 계속 내비치면서 아기랑 안고 있는 게 아기와의 그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전부 전에 너무 부끄럽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 듣고 모든 아빠들한테 다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그런 것 들었던 같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걸로 진짜 되게 맞아. 제가 되게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한테 이제 출산하고 나면 물어보는 물어봐요? 거죠. 예, 그래서 어떤지. 그러면 진짜 의외로 많은 아빠들이 안 벗는 괜찮아. 아빠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이대로 안아볼게 한 아빠들이 안 너무 하는 많더라고요. 아빠도 아니면 심지어 정말 안 앉겠대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얘기는 지성애가 아니라 아니라 자기가 혹시라도. 그렇지 맞아, 맞아. 작은 그거 아기를 인정해줘야 안았을 돼, 때, 인정해줘야 근데 돼. 그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아빠는 또 둘째 아빠였어. 근데 또 큰 애를 안다가 작은 애를 보니까 자기가 첫째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도저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할 때 저 안을게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 이제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대부분 이래요. 왜 안아봐 괜찮아 왜 이렇게 살과 살도 벗고 안아봐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사실은 폭력이네. 이거 폭력이 될 수도 그치. 있겠네. 감정적인 그치. 폭력이야. 이게 그치. 모든 사람의 감정이 똑같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아보는 게 너무 좋고 이 아이에게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줘야지. 맞아요. 그때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 네 그런데 이제 엄마도 잘해줘야지. 엄마들은- 그때 잘해줘도 뭐 다 되나?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던 얘기가 캥거루 케어 그날 하루 뭐 그러니까. 됐네 안 됐네가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도 주구장창 많이 안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날 하루 안 안아주고서는 그날 하루 너무 잘 안아주고 그다음부터 평생 안 안아줘봐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지 뭐. 그러니까 못 안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기가 빨리 신생아실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은 뭐 나는 얘를 아예 안아보지도 못했으니까 얘랑 뭐 교감이 안 되고 유대관계가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이 상황에 맞게 좀 애착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도 학습이 이거 서로 본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나중에 맞아요. 우리 얘기합시다. 모성애 얘기. 그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랑인 거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가진 게 첫눈에 반했어요. 거짓말. 일초의 망설임도 왜 남편이랑은 첫눈에 반한 거 아니었어? 남편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어. 나는 반하지 않았어. 그래요. 어쨌든. 네. 달팽이는 반하지 않았답니다. 근데요. 그리고 또 모유수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모유수유를 해야지 이게 수유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아기가 막 정신도 없는데 막 젖을 막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지도 않는데. 물리지 않았어? 아니 물려요. 물리긴 그러니까 하죠. 애들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얘도 힘든 과정을 딱 경험하고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이렇게 반사 그러니까 이게 반사거든요. 빨고 싶은 욕구, 빨고 싶은 반사가 일어나는 건데 반사가 바로 나타나진 않고 좀 약간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9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뭐 나오자마자 뭐 그렇게 반사 답답하게 금방 느껴지지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빨리 뭐 물려야 되고 막 이렇게 엄마가 생각하고 낳자마자 막 그래 젖 좀 물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가슴에 올려놓자마자 가슴에 자 빨리 뭐 이러면서 하는 집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 이제 자연 출산이라고 하니까 애기 막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 젖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물리는 거 왜냐면 좀 이따 데리고 가야 되거든 애를 그러니까 그 사이 일단 물렸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건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뭐 개인적인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쟤는 그러니까 그 운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 얘기하기로 그렇죠. 어쨌든 표현을 하는 거니까. 표현가 지금 거니까. 펴지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좀 큰 애들도 아니면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연애 때도 여자가 울 때 그냥 울게 냅둬야 된다며 감정 표현을 다 하게끔. 그래서 저 아이도 좀 그냥 이렇게 한번 울고 좀 할 때 좀 이렇게 시도를 해도 좋은데 막 그 자연출산 빨리 첫 젖을 물려야 그런 게 있어요.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타이틀을 주거든요. 그 타이틀은 태어나서 출생 직후 10분 안에 젖을 물린다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애기 태어나서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기를 이제 엄마 가슴에다 갖다 그냥 얼굴을 갖다 대면서 빨리는 신용을 하는데 애기들이 대부분 안 빨거든요. 너무 비인권적이네요 아이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젖을 잘 안 빠네요. 난 노력을 했지만 그러면서 신생아실로 데려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유니세프 그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 그런 타이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아니고 아기가 가슴에 올라왔거나 아니면 좀 아기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기가 좀 진정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아기가 저절로 쩍쩍거려요. 먹고 하면서 쩍쩍거리고 아빠 막 캥거루 케어하고 있으면 아빠 젖을 물려 맞아, 아빠 한다든지 가슴 물고. 아니 엄마 가슴 위에 있으면 다리로 자기가 움직여요. 맞아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때 그때 갖다 대주면 되게 잘 맞아요. 먹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꼭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출생 직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기에게 또 시간이 가능하면 필요하다.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자연출산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냥 일반 병원에서는 안 기다려주죠. 그게 좀 힘들어요. 네, 되게 바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가슴에 올려주기라도 되면 다행이게 일반 병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모유수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모유수유가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젖을 물 때. 첫 젖을 물 때. 압력이 아기가 너무 세고 맞아요. 그 가슴을 막 빠는 느낌을 처음 느껴보니까 너무 아파요. 막 첫째 엄마들 특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오죽하면 젖 빠는 힘까지랑 젖 먹던 힘까지랑 맞아. 괜히 있겠어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좀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기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젖을 짰을 때 젖이 많이 안 나오면 한쪽 젖을 10분 이상 이렇게 먹이는 걸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분 정도 빨렸다 그러면 다른 간호사를 불러서 반대쪽 젖을 꼭 먹였으면 해요. 왜냐면 젖꼭지가 좀 약간 트러블이 날 수가 있거든요. 첫 젖을 빨 때. 네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모유가 나온다 그러면 분비물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부드럽게 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지만 분비물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첫째 엄마들은. 그런데 젖을 갖다가 대고 거의 20분 30분을 막 그냥 빨리면 젖꼭지가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고 애기는 침이 아팠어요, 없어요. 여기. 되게 아팠어요. 애기는 달랐어. 맞아요. 애기는 침이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 이게 침이 없거든? 침을 흘리는 건 나중이잖아. 놀랍네. 생각해봐. 요즘에 우리 애 침을 내요. 100이 되니까. 그쵸. 맞아 질질 흘리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저 네.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흘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선한 그렇게 거군요. 좀 약간 케어하면 좀 더 젖꼭지가 덜 아플 수 오케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자연출산 병원은 그 방에 계속 있지만 이런 이제 큰 병원들이나 어떤 일반 여성 병원들은 방을 옮기잖아요. 분만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다른 방으로 옮겨요. 내가 이제 입원해 있는 병실로 옮기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럴 수도 그냥 있다. 옮길 수 있다. 병실을. 그래서 제발 짐 좀 조금 가져가. 그렇죠. 우리 그래서 칠산 가방을 2개로 싸자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조리원 거랑 그런 거니까 아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빠들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막 뭐 잃어버리시면 저 어저께 나으신 분 계속 저한테 슬리퍼를 못 찾고 있다며 계속 문자 옵니다. 제가 분명히 챙겨 나눴거든요. 아직도 전화. 비싼 슬리퍼였나 보네. 삼선 슬리퍼에서 안 찾았어요. 사전 슬리퍼인데 핑크였어요. 딴 슬리퍼를 가져가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없지. 그리고 뭐 이 정도면은 출산 직후에 벌어지는 일들 다 뭐 이 정도 하면 있잖아요. 됩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에 벌어지는 일은 이 다음에 집에 들어가잖아? 엄청나. 알죠 여러분? 지금 육아 하시는 분들 아시죠? 엄청.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